네, 반갑습니다. 6월 2일 월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자, 보합 장세가 나타나긴 했는데 반도체는 그래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나쁘지 않았죠? 그리고 반도체뿐만 아니라 오늘 게임주들 움직임 좋았고요. 또 태웅이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런 부분이 있었고, 자, 올라간 종목들 보면은 이제 내수주라든지 이런 쪽도 간간히 올라간 모습이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그 개별 좀 테마라고 봐야 되나요? 개별 종목군들 위주로 움직이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오늘은 은행주들이 좀, 안 좋았죠. 배당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유예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부담스럽게 작용이 좀 됐던 것 같고, 그런 거 외에는 뭐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방산주도 좋았고요.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는 형태 보였던 것 같아요. 코스닥 쪽에서는 바이오 종목군도 좀 상승하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오늘은 철강하고 2차전지 이런 쪽은 조금 약세였는데, 그것을 제외하면은 특별하게 부담될 만한 내용은 없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외국인들도 순매수 계속 유지했던 거 보면은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나쁜 감정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되네요.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종합주가지수 내용을 보시면 코스피 지수는 2698포인트, 2700이 깨졌습니다. 장중에는 2719까지 올랐었어요. 제법 많이 올랐었는데 이게 쿡 떨어졌죠. 이제 오후 후반부 들어서면서 이제 주가 하락이 좀 일어났는데 11시 반 12시경에 하락 포인트가 있었죠. 자, 요 구간이 이제 크게 떨어지면서 회복을 못하는 그런 형태로 간 거고요. 자, 아침 시점 그냥 그대로 유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중에 뭐 변동성이 좀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2700포인트 이상에서 하든 2700포인트 아래쪽에서 하든 큰 의미는 없습니다. 2698.97이나 2699나 2700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도 긍정적인 것은 이렇게 아래쪽에서부터 올라왔다는 거, 이 부분은 그래도 나쁜 소식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시장을 이렇게 맞춰놓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만 끌어올리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겠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머리를 오늘은 좀 많이 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 보시면 0.8% 상승 마감인데 아침 시점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11시 반, 12시경, 1시까지 주가 하락이 좀 일어났었는데 이후에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뭔가 차익 매도가 좀 있었다는 식으로 해석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나쁜 결과치는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잠깐 해볼 수 있겠어요.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차트상에서는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어 보이고요. 여전히 상승 기조 유지되고 있다. 자, 코스닥이 조금 더 괜찮은 위치로 가고 있는 거죠.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단기에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어서 저항대에 대한 그런 뭐랄까 수고르기 이런 게 좀 필요할 텐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대형주 올라갈 때 좀 두들겨 맞아가지고 현재 시점은 좀 안정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당장 상황으로 본다라면 코스닥 쪽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조금 더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수급 좀 한번 보도록 하죠. 수급 보시면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1280억 순매수입니다. 막판에 조금 더 사들였고요. 코스닥에서는 1100억 정도 순매수로 되어 있는데 코스닥 쪽은 오히려 변화가 없어요. 여기도 막판에 조금 매수가 들어오긴 했는데 이 매수가 이제 막판 장을 좀 끌어올리는 중요한 요소가 됐던 거죠. 근데 뭐 크게 변동하는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 규모 자체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 기관, 그 다음에 이쪽 매수가 다 들어와 줬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는 코스닥 쪽 분위기가 조금 더 괜찮았을 거라 생각되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특정 종목에 집중됐을 거라 생각되고, 기관들은 또 매도를 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아마 차익 매도가 금융투자를 통해서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요 놈들만 아니었으면 그렇게까지 많이 빠질 것 같다 보이진 않는데 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죠. 네. 자, 그 정도 보시고요. 자, 시총 상위 종목들 보도록 합니다. 오늘 시총 상위 종목에서는 삼성전자가 그래도 1%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일단은 2700포인트의 지수 포인트 맞추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5%까지, 6만원까지 맞춰주려면 삼성전자는 지금부터 한 5% 정도 더 올라줘야 되고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멈춰줘야 되겠죠. 많이 올라도 한 2730? 그 정도까지 맞춰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와 같이 너무 좀 이격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이제 끌어올려서 조정을 좀 시키려는 모습일 수도 있겠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하이닉스도 덩달아 같이 올랐어요. 27만원 정도 나쁘지 않죠? 네. 자,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방산주 올랐고요. 조선주 쪽에서는 현대중공업 혼자 강한 것 같아요. 이쪽 부분들이 좀 있었고, 원전주도 나쁘지 않았고, 삼성물산, 건설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좀 조정의 양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등을 좀 하려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신한지주나 KB금융, 이 은행주거든요.
은행주가 그동안 이제 뭐 배당소득 분리과세 해가지고 뭐 연결될 수도 있는 부분이 좀 있는데, 자, 이것도 지금 유예가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금리를 인하시키게 되면 은행주들의 수익성이 좀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악재가 좀 작용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밸류업 같은 부분도 사실 매력도가 좀 떨어지니까 주가 좀 조정받을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생각보다 많이 안 빠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철강 관세 많이 매긴다고 하는데 워낙 많이 얻어맞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게까지 문제돼 보이지 않네요. 현대제철이나 이런 거 한번 볼까요? 현대제철도 많이 내렸다가 다 회복이 됐네요. 지지선 유지되면 괜찮죠. 넥스틸은 어땠을까요? 네, 넥스틸은 오히려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3.25%. 얘는 미국의 현지 생산 공장이 있어서 수혜주다라고 구분이 되긴 됐지만, 네, 국내에서 만드는 것들도 미국으로 가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되면은 얘네도 약간은, 네, 영향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현지에 생산하는 것들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국내 또는 다른 지역에서 만든 생산 품목들이 미국으로 들어갈 땐 관세를 부과해야 되죠. 그러니까 미국 쪽 수출 비중이 많은 기업들은 어느 정도는, 네, 좀 뭐랄까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다. 관세 영향을 피하기가 어렵다라는 식으로 해석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방산주 쪽 움직임, 현대로템에서 주가 상승이 좀 있었고요. HMM 주가 상승 마무리 잘 됐습니다. 자, 나머지는 대부분 다 하락하는 모습이 됐고요. 뭐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뭐 특이하게 볼만한 내용은 없겠지만 일단 금융주 섹터 쪽 중심으로 주가 좀 밀리는 모습이었고요. 엔터주 오늘 괜찮아요. 그죠? 하이브 모양새 나쁘지 않았고요. JYP, 네, JYP도 오늘, 네, 77,000원까지 올라갔고요. YG엔터가 좀 많이 올랐죠? 네, YG엔터가, 네, 6%대 상승하면서 요거는 뭐 그냥 계속 달리네요. 네, 거의 미쳐버린 주식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할 정도로 요즘에 이렇게 추세 강한 종목들이 힘빨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나오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방산주 또 나오죠. 강한 모습도. 근데 하나 시스템은 조금 빠졌어요. 하나 그룹주들은 힘이 조금 약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기 시작하죠. 자, 그런 내용들. 지주사들도 지금은 약간 시들시들해진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느낌들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시장이 이렇다 할 만한 어떤 돌파에 대한 어떤 모멘텀 이런 건 좀 약해진 모습인 것 같은데, 아주 나쁜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좀 이제 지켜보자고요. 네, 아직까지는 이제 뭐 거래가 좀 적다거나 그런 느낌도 좀 있을 테니까, 네, 이제 대선 끝나고 투표 끝나고 나서 이제 시장이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등락 현황 또 한번 봐야 되겠죠. 등락 현황 보시면 코스피 쪽에서는 372개 상승에 525개 하락입니다. 그래서 하락 종목의 숫자가 훨씬 많았어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 들여다보시면 849개 상승에 763개 하락. 이건 아침하고 비슷하네요. 그죠? 코스닥 쪽은 아침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반면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침보다 조금 더 떨어졌다. 이 부분 중요하겠고요. 자, 상승 포인트 보시면 키스트론, 네, 신규 종목이네요. 이런 것들을 매도하시면 된다 그랬죠? 자, 유라클, 아모센스, 웹캐시, 태웅. 장중에 이게 29%까지 올랐거든요. 29.9. 상한가 바로 직전까지 갔었는데, 상한가 갔었네요. 상한가 들어갔다 풀렸군요. 그럼 인정. 네, 상한가 갔다 풀리는 거는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내추럴 엔덕트도 상한가 갔다 풀렸네요. 내일은 아니죠. 네, 모레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이 원전 관련한 부분에서 태웅 쪽에서 지금 매수가 많이 들어왔어요. 외국인 쪽 매수. 기관들은 일부 차익 매도가 나오긴 했는데, 추가 상승 한 번 더 나오게 된다면, 지금도 100% 넘었죠? 네, 지금 100% 넘으셨을 것 같은데, 100% 안 넘으셨으면 한 90 몇 프로 좀 나올 것 같은데요. 아무튼, 장중에 보니까 100%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보시면, 네, 될 것 같아 보입니다. 뭐 100% 넘게 나갔으면은 절반 차익 실현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추가 상승 조금 더 기다려 보자고요. 그리고 미스터 블루라든지 이런 콘텐츠, 네, 이런 부분들 좀 올라가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파루 DSC 인베스트 아침에 올랐던 종목들 위주로 그냥 유지가 좀 된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상승 종목 숫자는 좀 줄었네요. 오늘 NC소프트 9%, 게임주 쪽에서 움직임 좋다고 그랬죠? 이쪽 대부 시스터즈도 5.3% 올랐고요. 넷마블은 7% 정도 상승했습니다. 많이 올랐죠? 그래서 게임주들 움직임들이 모두 다 올라간 건 아닙니다만, 네, 올라간 종목들이 제법 있었다는 거 참고하실 필요 있겠죠? 자, 그래서 네, 31개 종목이 오늘 상승세 보여줬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쭉 내려봅시다. 네,
2.9. 나쁘지 않은데, 근데 아침하고 크게 다르지 않죠? 이 아침에 2.67이었던가요? 그랬는데, 지금 2.9 정도 잡혀있는 모습이죠. 자, 상승은 조금 더 올라간 듯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자, 하락률 살펴보시면, 네오 이뮨텍. 요게 이제, 며칠 전부터 조금 이야기 나오더니 오늘 많이 빠졌네요. 미디어젠, Y 바이오로직스, 평화홀딩스 등등등. 아침보다 좀 더 많아졌죠? 네. 12개 종목이 오늘 하락세고요. 내일 이제 대선이 끝나게 되면, 이제 대선 관련한 종목군들 중에서 인맥 관련주들은 많이 하락세로 좀 전환이 될 거고요. 정책 관련주만 좀 남게 될 거예요. 그 부분도 한 번씩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쭉 내려보시면, 네, 2.59. 거의 비슷하네요. 그죠? 오늘 플러스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아침에는 마이너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지금 이제 마이너스가 조금 더 늘어난 듯한 느낌이 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보면 좋을까요? 한 마이너스보다는 이제 플러스 한 0.3, 4 정도 0.4 정도, 0.3. 네, 그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거의 보합이라 봐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계좌는 들여다보시면 오늘 태웅도 있죠. 그 다음에 모드투어 파라다이스, 삼성전자도 오늘 올랐죠. 네, 뭐 그런 거. 네. 물론 자동차가 좀 빠지긴 했어요. 자동차 좀 빠지긴 했는데, 자동차는 오늘 낙폭 자체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삼성전자가 더 크게 나왔기 때문에 계좌는 플러스로 넘어가 있습니다. 저는 플러스 0.5 이상 나올 것 같은데요. 태웅이 오늘 20%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네, 잘하면은, 네, 1% 가까이도 올라가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자, 아무튼, 네, 여러분들 비중 조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계좌 상황은 달라지게 하겠습니다만, 계좌는 우리는 플러스, 네, 시장 평균보다 조금 더 나은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그 부분 체크하시고요. 네. 자, 그럼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기관 쪽 움직임은요, 현대중공업 매수가 있었고요. SDI, HMM, 알테오젠, 현대건설. 현대건설도 오늘 반등이 좀 있었어요. 아침에는 떨어지고 있었는데, 반등이 좀 나왔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좀 됐습니다. 달바글로벌은 계속 사네요. 야, 일단 이렇게 되면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네, 아무튼, 신규 상장 이후에 이렇게 기관이 매수해 주는 것도 이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보통은 다 파는데 매수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자, 그런 부분들. 매도는 KB금융, 역시 은행주로 가장 많이 팔았겠죠. 자, 신한지주나 뭐 하나금융지주 이런 쪽은 전부 다 매도가 나왔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도가 있었습니다. 금융투자가 아마 이쪽 차익 매도가 들어갔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자, 그리고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 매수가 들어가 있고요. 하이닉스는 매수량이 줄지 않았는데 삼성전자는 매수량이 약간 줄었네요. 자,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알테오젠, 근데 KB금융을 또 매수를 했어요. 그다음에 현대중공업, 실리콘투 이런 쪽으로 매수가 들어가 있고요. 태웅 매수가 들어가 있다는 거, 외국인들. 이거 처음 들어 보이는 거죠? 외국인 수급에서 이렇게 상위권에 들어간 거 태웅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가는 거 아니냐? 이 생각 좀 들죠? 네. 자, 매도는 삼성중공업, 하나시스템, SDI, 현대차, 기아차, 셀트리온, 삼양식품도 매도가 나와 있고요. 네, 그래서 매도 규모가 크진 않기 때문에 큰 문제될 건 없고요. 반도체 쪽이 일단은 관심을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아침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두 개 비슷했는데 지금은 하이닉스 쪽에만 조금 더 기울어져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시장 분위기는 뭐 특별하지는 않습니다. 네, 일단 좀 지켜보자라는 느낌들 많이 있었을 거라 생각하고요. 거래량이 평소보다 다 작아요. 네, 그래서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아마 연휴로 인식하는 국가들이 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번 주 금요일부터 또 연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투표까지 해가지고 사전 투표하신 분들 그냥 놀러 가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쭉 네, 쉬어버리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오늘 거래량이 좀 줄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자, 일단 투표 결과 보고, 네, 그 다음에 시장 반응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전략을 짜시면 되겠죠. 중요한 거는 이번 주 후반부부터 주말이죠. 주말 시점부터 해가지고요. 다음 주에 뭐 각종 지표라든지 또 만기일들 다 있고, 또 그 다음에 그 다음 주 6월 중반 넘어가면은 이제 FOMC 네, 또 있습니다. 그래서 줄줄이 또 이제 중요 이벤트들이 나와 있으니까 초반부터 너무 힘 빼지 마시고요. 천천히 흐름에 맞춰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고요. 이따가 9시에 네, 유튜브에서만 무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휴일 전날은 무방이 없는데요. 오늘은 무방 한번 가고 가자고요. 그래서 짧게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저녁 9시 무방에서 얼굴 보고 또 얘기하도록 하자고요. 자, 유튜브 무방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